발표하고 나서 사서 그다음에 편입일 직전에 매도. 올해 하반기 주도주는 자동차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조금 이제 이 5월달 리스크 관리하는 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좋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펀더멘털을 네. 기초로 한 그런 어떤 개별 종목이 뭐가 있을지. 자, 그러면 공매도 이후 우리 지금 수급은 좀 봤으니까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히 또 이게 떠나 있으면 다 그렇죠. 팔고 떠나 있으면 네. 또 내가 없는 불안하단 네, 말이에요. 내가 또 떠나면 다 올라올 것 같고. 오를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네. 어떻게 좀 뭔가 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게 네, 되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모멘텀, 이벤트 드리븐 전략들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5월 달에는 일단은 MSCI 반기 리뷰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5월 다음 주 수요일 날, 12일 날 반기 리뷰가 나는데 이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진 전략이긴 한데 반기 리뷰 MSCI든 이제 FTSE든 편입되는 그 종목들이 발표가 나면 발표하는 날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리포트들에 보면 확률이 높은 주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즈나 하이브나 SKC나 HM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들어갈 걸로 이제 확률 높은 주식들로 나오는데 발표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하면 수요일 날 거의 한 8시 정도면 알 수 있거든요. 발표하고 나서 사서 그다음에 편입일 직전에 매도. 이 전략은 되게 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 매매도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보면 하이브나 카카오게임즈나 이런 주식들은 사실 하나도 거의 오르지 않았고 좋은 소식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편입일이 27일입니다. 원래 27일. 말일인데 27일로 돼 있고요. 한 25일이나 24일이나 25일 정도에 매도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좀 지표 좀 봐야긴 하겠지만 이런 수급이 일단 들어오는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모든 종목들이 3% 이상 시장 자체 급락하는 분위기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나오기도 사실 좀 어려운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나 카카오 게임즈 그냥 느낌상 잘은 모르는데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오르지 않았나요? 거의 오르지 않았죠. 네, 하이브나 카카오 게임즈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해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아티스트도 들어오는 이슈가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좀 단기 트레이드 한 2주 정도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여러 가지 발표할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지난밤에 나스닥은 이게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우나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일단 실전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나오죠. 그렇게 예상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떤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이번 4월 고용 일단은 초미의 관심사인 게 일단은 지난번 파월 의장이 100만 명 이상 이제 그 고용이 100만 명 이상 그리고 수개월간이라는 전제 조건을 좀 붙이긴 했습니다. 수개월간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긴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번 4월 고용이 100만 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3월 달이 91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이 언급한 100만 명 이상의 첫 번째 이제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먼저 선반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불편한 것들이 5월 달에 여전히 이것도 저는 좀 하락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미 고용 좋아질 거야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과거 한 10년치 통계를 쭉 보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 시장은 어쨌든 빠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시적인 일시적이었긴 했지만 한 번 정도는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충격을
그냥 견디면서 네. 그냥 다시 반등할 그죠. 거니까 그냥 장기 기다리시던가. 투자자의 느긋한 심정으로 네. 버틸 것이냐 네. 아니면 그 흐름을 타서 수익을 높일 그렇죠. 것이냐. 네, 그래서 좀 현금 좀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다 근데 보면 다 수급적인 단기 수급적인 이슈잖아요. 선물 옵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MSCI 이슈도 그렇고 다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다 매수 기회였어요. 근데 수급적인 이슈 출렁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거고 뭐 다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관점을 저는 조금 약간 트레이딩을 좋아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되는 달이고 5월 달이 난이도 최상이지만 오히려 이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5월이 좀 이 어려운 상황의 피크를 5월 달서부터 이제 좋아질 것이다. 네. 정점을 끝내고 그 얘기는 그죠. 결국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뭐 어떤 이 자동차 네. 반도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동차주들이 반등할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래도 조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올라올 때 탄력적으로 올라와 주는 게 현대차, 기아차, 뭐 자동차 섹터라고 보는데요. 이제 남은 거 우리가 차화정에서 화화정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경기 민감주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만 좀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일단은 자동차 섹터는 이번에 안 올라온 이유는 자동차 sek터는 성장주다. 이제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근데 가치주도 된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이제 이런 파생 포지션이라던가 선물 수급도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섹터가 자동차이지 않을까. 왜냐면 뭐 지난번에 현대차, 기아차 말씀드리면서 올해 합산 영업이익 12조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일시적인 이슈일 거고 예상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주도주는 자동차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언제냐인데 언제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주도 섹터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누가 언제부터 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약간 사기꾼이라고 봐요. 시장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처럼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걸 보고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잡기보다는 이제 턴하는 거 보고 거래 터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냥 느긋하게 나는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말 그대로 버티시는 분들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절대 극대화된 수익률을 버티시는 거고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 정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잘 왜냐하면 자기 성향이 느긋하지 못한 분들이 네.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막 급한 그런 분들이 장기 투자 전략을 썼다가는 막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해가지고 네. 아마 특히나 못 견딜 작년에 거예요. 삼성전자나 2차전지 관련 주식들 그냥 샀다 하면 막 쭉쭉쭉 올라갔던 그런 시장에서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관련 주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엄청나게 답답하시겠죠. 네. 근데 다른 주식들은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이벤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다음 주 참 SKI가 네. 상장하네요. 네, 상장합니다. 일단은 10만 5천 원의 공모가고 작년에 상장했던 사실 대형 IPO 주식들은 다 따상을 일단 갔는데 지금 사실 근데 목표가들을 보니까 14만 원, 뭐 장기 목표가도 한 17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블 상한가 갈 거면 21만 원에다가 30% 하면 한 6만 원 정도, 한 27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물음표입니다. 지금 얼마죠 공모가가? 10만 5천 원. 10만 5천 네, 원. 10만 5천 원인데 이 주식은 사실 따상 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물음표긴 합니다. 네, 물음표긴 하고 일단은 주도 섹터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도 시전지 뭐 장기 성장에 대해서 뭐 여지는 없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의 네,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갖는 주도주는 조금 아니다. 타이밍이 좋진 않다 이렇게 좀 보세요. 따상 가면 좋죠, 좋습니다, 좋은데 신규 진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장 일정이다. 네. 그 많은 분들 특히 주린이들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그냥 이 따상 갈 거를 기대하고 그렇죠. 딱 추격 매수를 같이 네. 타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고점에 몰린 네.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 하이브라든가 이런 네, 거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글쎄요, 그 공모주들은 사실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공모주 매매하는 전략들은 다들 뭐 이제 뭐
상장하고 3일 뒤에 가격 보고 매매해라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예. 가능하면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그러니까 네. 정말 좀 이제 잘한다. 많이 하셨던 분들,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 네, 네. 그리고 정말 네. 엄청난 그 금액도 손실 처리할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렇습니다. 네. 해야 되는 영역 같고 네. 우리 주린이들은 그냥 구경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네. 또 다른 이슈들이 없을까요? 일단 다음 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옵션 만기. 네, 옵션 만기인데 거기가 옵션 만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부터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옵션 만기 전날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날 지수가 좀 급등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옵션 만기일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 날 좀 급락한 전날 수요일 날 급락한다 싶으면 옵션 만기일 당일에 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목금이 지수가 일단 크게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수목금이 다 따로따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나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해서 거기서 이제 리밸런싱을 잘 하는 구간으로 하시고 저는 만약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화는 5월 달은 좀 30% 정도 있으면 편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현금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5월 달에는 현금이 주는 편안함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5월 달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투자 좀 그렇죠. 쉬기는 좀 네. 그렇고 뭔가 좋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펀더멘털을 네. 기초로 한 그런 어떤 개별 종목이 뭐가 있을지.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빈집이라고 표현은 좀 그런데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참 이건 스튜디오고요. 많이 들어본 네. 이름이라. 그렇죠. 네. 일단 이번에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20회작 했는데 이제 20회 마지막 회 시청률도 굉장히 좀 잘 나왔고 14%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넷플릭스가 선택한 아시아의 뭐 K 콘텐츠 공급사기도 하고 뭐 비단 K 콘텐츠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다 먹히는 그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기대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반기 기대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김은희 작가님 아실 건데 김은희 작가가 이제 장준 감독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인데 하반기에 지리산이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중국 오리지널인데 간 떨어지는 동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간 떨어지는 동거. 이건 중국 OTT라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목부터가 네. 좀 심상치 않은데. 근데 이번에 빈센조 우리가 저희 방송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센조 보면서 무조건적인 권선징악도 아닌 거고 그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뭔가 이제 한국만을 한 타겟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한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 지리산 같은 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요소일 거고. 근데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저는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대작이 한 번 나오면 시세를 크게 낸 적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미스터 선샤인 김은희 작가 그때는 믿고 보는 작가 두 분 있는데 이제 김은희 작가랑 김은숙 작가님 있는데 그때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미스터 선샤인이 대박이 진짜 나오면서 너무 잘 만든 드라마였죠. 네, 너무 잘 만든 드라마죠. 그때 상장 직후에 나오면서 요때였죠, 요때. 요때 나오면서 거의 2배를 갔었던 거의 5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찍고 갔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거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면 사실 뭐 오른 거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보시면 없고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99,000원, 10만 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반기에 나올 기대작들 때문에 저는 충분히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10만 원 이하에서는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봐서 뭐 5월 달에 혹시나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K 컨텐츠의 힘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관심 가지고 좋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경기 민감 주식들은 계속 시세를 내고 뽑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까 삼성전자 사례를 드렸던 것처럼 뭔가 상승이 뭔가 막 각도가 엄청 나간다던가 아니면 거래량들이 지나치게 나온다던가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좀 꺾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시는 관점으로 그런 관찰하는 맛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사이클 왔을 때 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다고 또 바로 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스터디를 하시고 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작품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참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추격 매수보다는 오를 때 이렇게 가격 조정 받을 때 이렇게
그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방송 보고 막 갑자기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네. 전 자꾸 말리거든요. 그 힘들거든 그거. 네. 저 사가지고 그 뭐죠? 단 1%라도 이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 등락을 버티는 거와 그렇죠. 마이너스 네. 상태에서 버티는 이건 못 버티거든요, 네. 사실. 네. 하여튼 잘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네. 뭐 다음 주 뭐 또 특별한 뭐 이벤트 뭐 있을까요? 뭐 수요일 날 그거 이제 말고 반기 리뷰, 그다음에 다음 주는 사실 옵션 반기가 제일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좀 우리 그렇잖아도 옐런 의장의 그 금리 인상 이야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6월 달에 테이퍼링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거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2013년에도 네. 그 버냉키 의장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테이퍼링 텐트럼이라고 네. 해가지고 막 그죠. 주가가 팍 네. 폭락했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바로 네. 이번 반등해가지고 주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 있었고, 네, 있었고. 그 더 이상 더 높게 상승을 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충격이 막상 닥치면 내 계좌에 닥치면 굉장한 타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 뭐 대형주들이야 뭐 믿고 버틸 수 있다고 치지만 사실 개별주들이 한번 추세가 꺾여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가슴 아프고 또 기회비용도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이 5월달에 리스크 관리하는 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사실 다행인 거는 계속 시장에서 그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런 어제도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계속 다행인 건 계속 시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완충작용 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막상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별로 떨어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주가는 엄청나게 변동을 보이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옐런 의장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시장에 그렇죠. 완충제를 만들어 그렇죠. 나가는. 네, 계속. 말하고 부인하고 네. 말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적응해서 시장에 적응을 해가지고 정작 닥쳤을 때 충격이 덜.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계속 해왔던 연준의 플레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7일 시장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신 황유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